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랠리에 따른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 다우 지수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0.1%, 프랑스는 0.54% 상승. 다만 독일 증시는 실적 실망감에 0.02% 밀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1조 5,67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 1조 7,200억 원 매수한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개인별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철저히 개인별 소득에 따라 5.5%의 보험료를 내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폭염도 누그러진다고 하죠. 그동안 무더위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이틀째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었죠. 무엇보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벤트 데이를 무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죠.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입추가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신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등장에 개인들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어제 1900선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2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예, 어제 장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이제 1800 이하에서 매수 후에 1900 매도 그리고 1900 이제 121일평까지는 매매를 하지 말고 121일평이 1918포인트거든요. 그래서 1%를 더 주고 121일평에서 이제 공격을 추가적으로 공격 매수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 121일평 자리가 왜 이제 공격적인 매수 자리냐면요. 저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황금 그 절대이평이라고 했던 301일평 자리입니다. 301일평이 이제 그 지금 121일평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 301일평이 워낙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제 1900에서 1920 사이에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1920을 넘어서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고 이제 제가 어제 시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일단 장 자체가 저도 이제 이 301일평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301일평을 뚫고 이제 외국인들 어제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 공격적인 그 삼성전자의 사랑이죠. 삼성전자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상치도 못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이 뭐 1900에 팔고 1% 더 주고 1918이나 20에 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못 사죠. 못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제 주가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뒷북 치는 거 뭐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이 이제 우리가 항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엘리트 파형의 무연인데 일단은 이제 1900 이제 그 57에서 60 사이에서는 강력한 하락폭에 이제 62% 반등이 있죠. 하락폭에 62% 반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누구라도 한 번은 쉬어간다는 전제를 뚫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틀 동안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폭등을 했습니다. 그저께 그 유럽이나 미국들이 다 이제 거의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볼 때는 막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떠한 그런 메리트로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옵션 만기일이 좀 그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변곡이다. 근데 우리가 변곡이란 전제를
주가가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 이것도 변곡입니다. 이것도 변곡이지만 또 이 그 주가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거, 천천히 빠지다가 빨리 빠지는 거, 이것도 변곡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는 거, 그 다음에 빨리 떨어지다가 천천히 가는 거, 이렇게 6가지의 변곡이 있는데 어제 이제 변곡 자체가 상위 변곡을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상위 변곡인데요. 이 상위 변곡이 나면 이제 크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든지 하면은 부작용이 나듯이 앞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작용에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면하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냐? 그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누차 말씀을 드렸죠. 1등 주식에 목숨을 걸자 했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땐 센 방송밖에 없어요. 다른 방송만 실적이 어떻고 실적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실적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순서입니까? 인물 순서로 움직입니다. 요즘에 일단 뭐 우리가 말하듯이 뭐 지덕체도 중요하지만 미모가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대 군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밀리는 일단 슬럼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뜨더라도 크게 못 뜨고 조정이나 조금 뭐 약간 약세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워낙 그 약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주식의 매수 타임은 제가 볼 때는 300일이니까 121평, 그 1920 전후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61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21평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주가가 너무 급하게 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횡보라든지 하락해서 시간에 조금 지체가 돼야 되는만이 주가가 전고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분명히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한 달 전에 1800 이하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하반기는 막 2000포인트 갈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요.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국고초라든지 이런 그 검은 토마토에서 나를 비웃었어요. 진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는데 지금 주가가 1950 가까이 가니까 또 뭐 2100 간다고 아우성치는 깨구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깨구리도 아니고 완전 코피 터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믿을 게 못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1900에서 팔고 1920에서 추격 매수, 이거 아마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나도 못해요. 뭐 이 말만 sup지 돈 더 주고 사라 하면 말은 sup지 1% 더 주고 왜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뭘 그러면 추격 매수래나 추격 매수는 아니다. 꼭 매수하고 싶으면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매물대로 봐서 매물대에서 일단 강력한 저항이 나옵니다. 강력한 저항이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쪽 아래쪽 매물과 위쪽 매물이 50대 50이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밑이 한 45%고 위에 55%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주가가 뜨더라도 1965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템포 뭐 추격을 여기서 1918이나 20에서 추격을 못 하셨다면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격을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꼭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은 1등 주식에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날 한 100통중 받았습니다. 100통중 받았는데 이제 두 종입니다. 한 종류는 이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사가 수익 났는 분, 한 분은 이제 코스닥이 반등할 줄 알고 온 동네 뻐꾸기 방송에서 코스닥 실적 좋은 주식 간다고 했으니까 코스닥을 지금 또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은 지금 또 팔아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지금 또 팔고 여러분께서 1등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지금 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행스팬 그룹만 보면 됩니다. 그룹만 보면서 선행스팬 1, 2가 만약에 다 꺾인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후에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 위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양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등 주식만 사면 주식은 물리더라도 항시 팔기회를 준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고객의 특금이 지금 18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이 줄어들 때는 자주 발표 안 하다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은 바로바로 이 업데이트하는 이 키움증권 이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증권사가 다 뭐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고객 예탁금이 18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8조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아직까지 18조는 적은 20조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어제 선물 옵션 때문에 그렇지 연속성에 대한 좀 회의를 두고 있고요. 기관이 1조 7천억 정도를 하방으로 걸어놨습니다. 하방으로 사생 결단식으로 걸어놨는데 결론은 뭐냐면 9월 둘째 주 목요일 전에는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영업일수로 정확히 선물 만기일 영업일수로 23일 남았습니다. 23일 전. 그러면 한 달 내로는 주가는 다시 하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5천억 정도, 500억 정도 해결을 이제 풀렸습니다. 신용이 5천억 정도 했는데 그 사이 본전에서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한데 지금 신용이 3조 7천 정도 있습니다. 신용이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신용과 더불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고액 특히 주가가 이제 신용이 묶여 있다는 것은 주식이 한쪽으로 슬럼화됐기 때문에 주식의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야 돼. 지금 신용이 팔렸다는 것은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나듯이 주식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주식이 지금부터는 반등할 때는 과거보다 에너지가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방명이를 짧게 하고 1등 주식 외에는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시면요, 블루칩 특히 삼성전자의 사랑 이거는 영원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한도 비중이 49.92로서 지금 0.0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지금 한도가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49%까지 빠졌거든요. 49%까지. 그때 선물 이 친구들이 이제 푹 걸어가자 빠져. 지금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없습니다.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130만 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옵션 때문에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보통 이 삼성전자를 한 1% 정도 갖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49.92%인데 50% 이상은 한도입니다. 50%가 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최근의 주가의 상승, 특히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상승, 저거 이제 중국 증시를 첫째 보락했고요. 또 중국 증시가 어제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선물 동향을 보고 세 번째 삼성전자를 보락했는데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장중에 여러분에게 리딩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조금 어제 신고가를 갱신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신고가의 갱신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모르나 상승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준다면 이 속임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그 사이 삼성전자를 200일 입평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가지고 끄집올렸습니다. 왜? 선물 때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한도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 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유념하시고 지금은 방맹이를 짧게 잡고 1등 주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관의 선물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필요 없고 유럽도 필요 없어. 지금은 중국만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거다. 중국 증시가 상승하니까 우리 증시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 증시를 어물쩡하게 이야기하는 인간들 다 족쳐야 되고요. 무조건 상해종합 증시 첫 번째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상해종합시 무조건 보시고 두 번째는 어제와 똑같은 기관의 선물 동향,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집중 매수인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신 보통 기관들이 포스코나 현대차 시가총액 2위 종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 주시고 오늘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명이를 짧게 잡으면서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께서 우량주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구도 봐야 되고 또 태권도도 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식 물량을 줄여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금메달을 한번 노려보는 거고 그리고 축구의 하늘전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일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기요. 하루를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천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30일 추천하신 LG전자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이후 차트를 보니까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더 타고 있는데요. 아직 네.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8월 2일 날 주가가 상당히 8월 3일 날 좀 강하게 상승세를 타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물론 장도 강했지만은 종목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오면서 중기적인 흐름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고 또 유지가 잘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기다가 2차 상승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은 시장의 강세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상당히 위력을 발휘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디스플레이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그룹 내 전기전자 계열사들도 주가의 진행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추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석유 정제 업종인데요. 네. 석유 정제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GS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이 좋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고유가로 좀 다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석유 정제 업종들도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악의 국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국내 석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진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도 좋은 실적을 내왔었고 지금도 사실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그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유가가 다시 회복세를 타고 또 석유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석유 정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박스권을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게 역시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탈 때 제일 유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수급 주체의 변화, 수급이 개선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서는 석유 화학이나 석유 정제 업종들에 대해서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던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들이 바닥을 탈출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개별 종목들이나 중소형 종목들은 바닥 탈출할 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아니면은 뭐 거기서 숨 고르기를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중대형주들은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수가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히려 꾸준하게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올 때 바닥을 탈출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상승 모습을 보면은 중대형주들은 뭐 오늘 1%, 내일 2%, 또 모레도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다가 시장이 조정 구간에서도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최근에 이 석유 정제 업종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바닥 탈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이 석유 정제 업종 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최근 들어서 상승이 가장 좋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평선들이 기술적 분석상 완전히 수렴이 돼 있다가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죠. 네. 이평선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또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가 악재가 또 터진다면은 또 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평선 수렴이 나왔을 때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수급 주체가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의 반등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도 SK이노베이션도 5일선을 타고 한 번에 큰 폭등은 없지만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기적인 바닥 탈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뭐 또 이렇게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또 막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을 한 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 포인트가 나올 때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정을 받을 때 크게 음봉을 그리면서 끌고 내려오는 형태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견주하다는 것도 역시 메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6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16만 원까지도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정 줄 때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우선 단기 목표가만 18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하지만은 상승이 추가로 나와서 중기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뭐 20만 원을 갈 수도 있고 25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어쨌든 바닥 탈출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어제 대규모의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노아의 22 정책위원은 국채 매입은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어제 전일 경제 지표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슬럽 수당의 청구 건수가 36.1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긍정적이었고요. 또한 미국 6월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429달러로 9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수출 호조와 유가 하락에 기인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엔비디아는 2분기 EPS가 0.27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 또한 상회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22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장중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무역 수지 및 주간 고용 지표 호조로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최근 랠리에 따른 피로감으로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전일 여타 증시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 지표가 예상보다는 소폭 부진했던 영향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전일 중국의 물가, 소비, 생산 등 경제 지표에 이어서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NHN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를 했는데요.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5,7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9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1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모바일 수익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NHN은 7월 중순경 모바일 검색 광고 노출 개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렸고요. 이는 3분기 이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인이 5,3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멀티 SNS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출시한 게임 버즐은 첫날 200만 다운로드 그리고 4주에 46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여러 서비스를 추가를 통해서 수익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동사의 이익률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상향 조정 매수 유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으로 경쟁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패널 가격 담합 충당금 2천억을 제외한 2분기 면적 기준 패널 출하량 증가 그리고 FPR 3D 및 태블릿 PC 매출 증가로 ASP가 4.8% 상승하면서 1,700억 원 정도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해외 LCD 패널 공급 경쟁사들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하였는데요. 이는 LCD 패널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 동사의 고부가가치 패널 비중 확대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는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뉴 아이패드 패널 출하량 증가 그리고 인셀 TSP 장착된 아이폰 5 양산 그리고 고해상도 울트라북 패널 출시 등으로 동사의 고부가가치 패널 출하 비중은 60%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6세대 고해상도 LTPS 라인 전환 투자 및 8세대 OLED TV 전환 투자로 고수익성 제품 위주의 사업 업그레이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재 주가 기준의 PBR이 0.9배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황 반등에 의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LTPS와 OLED 같은 고수익성 위주로 사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S입니다.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6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2% 그리고 전분기 대비 12.9%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전선사업부가 가장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저 케이블 재시공으로 전선사업부 이익이 59억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해외 수주 증가와 그리고 마진 개선이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고압 전력선 수주가 중동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4억 달러 넘고 있고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에서 해저 케이블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전력 장비도 수주가 늘고 있어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창출을 위한 기반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압 전력선과 전력 장비의 해외 수주가 늘고 있고 성장과 수익 개선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후발 합치가 진입하기 어려운 제품의 수주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NHN, LG 디스플레이 또 L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청렴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1900선 돌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방송에서 대응 전략 말씀하시기에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단기, 중기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과열 양상으로 조정권 시대가 임박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라인은 이제 1950선 이상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1950선 이상부터는 좀 경계심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국내 요인은 이제 수급 동향에서 너무나 과열이 심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해외 증시인데요. 해외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건 그렇거든요. 하염없이 떨어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염없이 올라가는 것만 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증시도 딱 지금 조정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수급 동향이라든가 해외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7월 25일에 말씀드렸던 중기 바닥 가능성은 뭐 여전히 100%입니다. 그러니까 중기 저점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다만 단기 고점은 우리가 좀 의식하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걸 아주 심도 있게 전달하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수급 동향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은 무려 5조 6,900억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4조 3,200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거래일 수로는 겨우 10일, 그냥 날짜로 따져도 14일이거든요. 2주밖에 안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겠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2주 만에 개인들이 5조 6,900억을 매도했는데요.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1조예요. 한 달이면 1년이면 132조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작스럽게 굉장한 어떤 그 변동이 생기긴 했지만 이 추세대로 계속 매도와 매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 바로 과도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입니다. 동기간이죠.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무려 4조 4,900억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따지고 보면 실제로 8조 8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8조 8천억이 들어오면서 대략 한 165%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좀 과도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8월 8일하고 8월 9일,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죠. 딱 이틀 동안 터진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2조 5천억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7월 같은 경우 제가 지수가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했던 거하고 정반대 논리죠. 지금은 거꾸로 약간 좀 왜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방향 배팅이 좀 오버슛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요인인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이 추세대로 계속 이 정도 비율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일단락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매수가 나왔어요. 특히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자, 선물 9월물 이제 누적 매매 동향인데요. 최고 매도 기록했던 것은 7월 12일에 27,400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140계약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8월 9일 기준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기록했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것은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 추세는 이어질 겁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자,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매매 동향인데요. 날짜로 보면 이게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바로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무려 5조 6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4조 3천억 매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과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별 동향입니다. 7월 27일부터 최근에 딱 보시면 이제 쫙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중간에 8월 3일에만 매도가 나왔고요. 7월 27일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하고 그저께 무려 이틀 동안 2조 5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과열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21선이 파란색 61선을 돌파하는 일종의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로 보나 아니면 이동평균선으로 보나 확연한 과열권입니다. 특히 코스닥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심하거든요. 자,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 파란색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은 고사하고 61선도 돌파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좀 차별화가 좀 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은 이미 7월 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빨간색 121선까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해외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임박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오늘 핵심 포인트 시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조금 과열 국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직장인이나 전업은 절반 또는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절반이고 또 전부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게 조금 못한다 혹은 싫다. 그런 분들은 절반만 정리하세요. 왜냐? 어차피 중기적으로 전 계속 간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소름 끼치는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던지세요.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왜 이걸 절반 또는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냐면 이유가 있죠. 현물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저점 매수잖아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저점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을 던지든 전부를 던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울경제TV를 시청을 제대로 하시고 저의 조언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1775 이하에서 50에서 75% 매수했고요. 1800 넘어가면서 75에서 100% 채워버렸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증권 채널에 있는 시청자들 중에서 가장 저점 매수 수행을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끽하자는 거죠. 즐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저점에서 손절하고 진입경이나 허겁지겁 따라잡은 사람들은 지금 속된 말로 환장할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우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길게 끌고 가고 싶은데 약간만 좀 줄이고 싶다. 단계에. 그러면 절반. 나는 완벽하게 다 털고 싶다. 그러면 전부. 그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만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방송해드리니까 계속 전략 짜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1950선 미만에서는 그냥 75에서 100 그대로 유지하세요.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1800 이하에서 다 채운 사람들이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1925가 이제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1950 돌파가 안 나오고 이제 밀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50에서 75%, 1900이 극단적으로 깨진다. 그러면 25에서 50%.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경우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이대로만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 매매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는 반도체하고 데이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업종에 대한 전략인데요.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는 매도 관망 또는 재매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화학이라든가 증권, 기타 업종은 그냥 끌고 가세요. 왜? 크게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르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도움되는 말씀 준비하셨다고요? 네. 통신업종의 일반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통신업종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수 상승계는 상대적으로 소외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계는 이거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IT 업종은 성장주인데 반대로 통신주는 이제 그 절대가치주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매 동향의 추세를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 우량한 종목일수록 그 외국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차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그런데요. 그래서 통신주는 쉽게 말하면 뭐냐? 지수가 상승할 때는 거들떠 보면 안 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 좀 관심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가치주라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고요. 세 번째, 기관이 매수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외국인 이미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통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장이 좋으니까 거들떠 보지 말아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끝으로 오늘장 공략도 짧게 들어볼게요. 예, 동국제 강입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16,000원 이하에서부터 분할 매수해달라.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님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외국인의 대규모 선현물 매수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와 또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모두 일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또 상승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강하게 거래소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안익땡굴뚝의 연기가 날까 하는 이런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견고한 하단 라인대를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 이상 기준, 그러니까 1910포인트가 될 텐데 이 1910포인트를 안착을 시켜줄 것이냐, 또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조 이상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모두 다 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시장이 어제 너무 좀 과하게 슈팅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철강업종과 화학업종들이 좀 강하게 계속 오늘 장을 이끌어낸다면은 오히려 오늘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이겨내면서 아마 1950포인트 구간까지도 한번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종가상 일단 시장을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1950포인트 근접 수준까지는 마감은 됐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9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체크를 하고 접근하는 쪽으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수의 상단 밴드는 1950포인트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187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데 이 195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1950포인트 구간대를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 만약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시장이 너무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보신다면 이번 주 장도 다음 주에 대한 장도 어렵지 않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50포인트에 대한 안착을 하되 철강과 화학업종이 가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5조 이상 유지가 되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도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 매매의 성격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타이어 수요 부진에 따른 우려 요인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지금 그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그 업체로서 또 유연한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과 또 해외로의 고객 다변화, 그리고 또 리먼 직후에도 가동률 타격이 없었던 과거 경험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또 하락세를 또 보여주었던 그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순이익이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이는 일단 원화 약세에 따른 환관련 손실이 증가되었고 또 여기서 순이자 비용이 또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원인은 지금 현재 환율의 안정으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제 종가 기준 한 26,600원인데요. 이거의 기준을 25,500원은 적정 매수 주가로 잡으면서 단기 목표 주가 2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 손절가는 19,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넥센타이어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션 사업을 영위하다가 전자재료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이 고객사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5.9% 정도 상승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전자재료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전자정보 소재
전문업체로 이런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평강 필름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년이나 하반기 상당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션 사업부도 여성 의류가 여성복 부분이 성장이 올해 들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향후 중국 시장이나 그런 해외 런칭을 통해서 또 거듭 외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반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케미컬 부분인데 이 부분도 3분기 폴리카보네이트, 내재화 등 신제품 가동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종목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에 비하면 상당히 소액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도 최근에 상당한 물량을 신규적으로 매수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박스권에서 주가가 많이 횡보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횡보한 동안 여기 파란 선이 외국인이고 빨간 선이 기관인데 계속해서 보유 수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돌파가 된다면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매수가는 약 97,700원에서 98,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03,000원 정도를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